자, 우리 일요일날 수업했었던 확률과 통계 2교시 영상 중간이 잘렸다라는 긴급 속보를 제가 듣고 추가적으로 영상을 이제 160번 문제부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방문한 관광객 한 명이 체류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은 평균이 300,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즉, 모집단이 300,15제곱을 따른다라는 소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9로 뽑았기 때문에 표본 평균은 노멀리제이션 300, 15 나누기 3 해줘야 되죠. 루트 9가 3이니까. 그래서 5의 제곱을 따르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 9명의 지출의 총합이 2,790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본의 평균이 X 바라면 9명의 지출 금액 합은 당연히 평균의 9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우리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과목의 평균이 30점이라고 하면 세 과목의 총합은 30 곱하기 3, 90점이야 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그치? 당연한 소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표본의 평균이 X 바라면 9명의 총합은 9X파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X바가 2790 이상인 걸 원해 라는 소리니까 사실 X바가 310 이상이길 원해 이 소리고요. 당연히 우리가 표준화 시켜줘야 되니까 310에서 300 빼주시고 나누기 5 때려주시면 되겠죠? 즉 우리는 P, Z는 2 이상인 걸 구해주면 되니까요. 자, 표준 정규 그래프 그렸을 때 대칭축은 0이고 나 2 이상인 지역의 넓이 구해주고 싶어 라는 거니까 0부터 2까지의 넓이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0.4772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부분은 절반 0.5에서 0.4772 빼주시면 돼서요. 0.022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2번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모집단의 추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모집단의 추정은 사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모평균을 추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비율을 추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모비율의 추정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번에 교과 과정에서 빠졌거든요. 근데 2년 뒤엔 다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간 행운하죠? 여러분들은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집단을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표본과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었잖아. 근데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모집단을 전혀 모르고 우리는 표본을 통해서 오히려 모집단을 추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우리 예를 들어 전 세계 사람들의 키를 조사해 본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의 키를 조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의 키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표본을 적당하게 뽑아서 그 표본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키를 조사한 뒤 그 키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모집단의 키를 추정을 해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모집단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 우리는 적당한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95% 신뢰도 구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99% 신뢰 도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신뢰 구간이라고도 하고 신뢰도 구간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신뢰 구간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무튼 99% 신뢰 구간 이렇게 총 두 가지를 보통 우리가 모평균 추정에서 많이 다룹니다. 자, 그러면 95% 신뢰 구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린 당연히 표본 평균을 가지고서 모평균을 추정하겠죠. 자, 그러면 실제 모평균은 표본 평균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이 구간 안에 실제 모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대략 95%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95% 신뢰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1.96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표준 정규 그래프에서
대칭축 0일 때 1.96부터 마이너스 1.96까지의 여기 면적이 0.95거든요. 그래서 95%를 의미하는 이 실내 숫자가 1.96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럼 99% 신뢰 구간을 우리가 구해주기 위해서는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어떤 숫자부터 어떤 숫자까지의 요 면적값이 0.99인 걸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 숫자에 해당하는 게 2.58입니다. 즉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의 요 면적값이 0.99거든요. 그래서 표본 평균 x바에서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바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는 작거나 같다에 해당하는 요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99% 신뢰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요거는 x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죠. 우리 표본 평균은 노멀리제이션 뭘 따라갔었습니까? 묘평균과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분산을 따라갔던 거 맞죠?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말하는 표현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곱하기 2.58을 빼고 또는 더해서 이렇게 신뢰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95%의 신뢰 구간을 추정할 때는 표본 평균에서 1.96 곱하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곱해주시고, 또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학교 내신에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줄 때가 있어요. 절대값 z가 2할 확률이 0.95야.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p 마이너스 2 이상, 그 다음에 2할 확률이 0.95라는 소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여기 면적이 0.95라는 소리라서 우리 95%의 신뢰 구간을 추정할 때 여기 숫자에 1.96 대신 뭘 넣어라? 2를 넣어라 라고 알려주시는 정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학교 내신에서 단 조건 걸어놓고 예를 주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땐 1.96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뭘 써주셔야 돼? 2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우리가 실내 구간이라는 개념까지 공부했으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것도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자,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건 당연히 구간의 큰 끝에서 작은 끝을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요거는 신뢰도에 해당하는 숫자죠. 그래서 신뢰도 숫자 곱해주시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x바와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당연히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도 길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표본의 크기를 크게 키울수록 당연히 실내 구간의 길이는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작아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요, 동일한 신뢰도를 가졌을 때 길이가 줄면 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실제적으로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긴 거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 세계 사람들의 키를 조사하려고 할 때 전 세계 사람의 키는 0m부터 2m 사이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거기 안에 당연히 전 세계 사람들의 키의 평균이 있을 확률은 거의 100%겠죠. 신뢰도는 높을지언정 여러분들 그게 좋은 어떤 신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건 솔직히 말하면 통계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좋은 신뢰 구간이라고 해줄 수 있는 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좁으면 좁을수록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 154 이상 156에 실제 무평균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99%라고 한다면 되게 좋은 거잖아. 구간 길이도 짧으면서 신뢰도의 그 확률도 높고, 그쵸? 그러면 좋은 거기 때문에 실내 구간의 길이가 줄으면 줄을수록 사실 좋은 거예요.
동일한 이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이 우리 표본의 크기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실제 통계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매우 키워서 많이 표본의 크기를 이제 뽑아가지고 우리가 신뢰도를 추정을 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통 한 1000명 이상, 최소 10,000명까지도 우리가 표본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신뢰도를 추정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은 겁니다. 동일한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그 신뢰 구간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은 당연히 표본의 크기를 키우는 거가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2번 문제는 우리 모집 단위 지금 노멀리제이션 m,5의 제곱을 따르고 있고요. 크기가 n인 표본을 지금 이미 추출했으니까 표본 평균은 노멀리제이션 m, 루트 n분의 5의 제곱을 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2분의 1 이하라는 거니까 차는 항상 양수값이어야 돼서 절대값 씌워주시면 되겠고요. 요거의 확률이 0.9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친구가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x밥 빼기 m 2분의 1 이하 요 확률이 0.96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z로 표준화해서 확률을 계산해 줘야 되잖아. 확률 변수는 x바입니다. 그래서 x바라는 녀석을 우리가 z로 치환하는 방법은 x바에서 평균 빼주시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줬을 때 우리가 이걸 z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x바에다가 m이 벌써 빼진 상태이니까 우리는 누구로만 나눠주면 돼? 그쵸? 표준 편차로만 나눠주면 되겠죠? 루트 n분의 5 요거를 우리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뭐로 바뀌어? z로 바뀌는 거고, 자,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n, 그 다음에 10분의 루트 n, 요 확률이 뭐가 돼줘야 된다? 0.96이 돼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를 보니까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8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확률이 0.96이라는 소리니까 아, 얘가 뭐가 돼주길 원한다? 2가 돼주길 원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가 20이 돼줘야 되니까 루트 n이 20이 되려면 n은 40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00명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66번 문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9%의 신뢰 구간을 이제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표본 평균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겠죠? 현재 표본 평균이 1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라는 녀석에서 우리는 지금 99%의 신뢰 구간을 2.58이라는 숫자로 제시했죠? 왜냐면 0부터 2.58까지의 넓이가 0.495니까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의 면적은 0.99가 될 테니까 99%의 신뢰 숫자는 2.58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5 마이너스 2.58 곱하기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 올려주셔야 되겠죠? 여기 2 있죠? 2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크기 16으로 뽑았으니까 루트 16, 4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5 더하기 2.58 곱하기 4분의 2 이거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1.29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거는 16.29가 되실 거고요. 얘는 15에다 1.29를 빼준 거니까 13.7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3.71 이상 16.29 이하 답은 3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67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뢰도를 우리 99%로 추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생산하는 귤 중에서 81개를 이미 추출해서 그 무게를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86이고 표준 편차가 18이었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가 아니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의 표준 편차입니다.
이거는 표본, 내가 뽑은 표본 자체의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와는 아예 다른 개념인 거 아시죠? 이건 내가 지금 뽑은 81개의 표본에 해당하는 표준 편차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원래 우리가 99% 신뢰 구간 추정하려면 x바 마이너스 99%에 해당하는 숫자 2.58이니까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보단 크거나 같고 x바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 쓰는 거 맞죠? 자, 이때 요 시그마는 사실 모 표준 편차였대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들어오는 게 맞지만 실제 우리가 모집단을 정확하게 알까요, 모를까요? 사실 몰라요. 우리 거의 모집단에 대해서 정보 얻는 것은 실생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뽑은 표본을 가지고서 모집단을 추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 대신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통계적으로 모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갖다 쓰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시그마 자리에 표본 표준 편차인 누굴 넣어줘도 된다? 18을 넣어줘도 돼요. 그럼 이제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여기는 18 써주셔야 되겠고 크기가 81이었으니까 루트 81은 9였죠. 그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x바 더하기 2.58 곱하기 9분의 18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평균은 86이니까 여기 86 써주시고 여기도 86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제가 걱정이 되는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랑 표본 표준 편차는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표본 평균은 내가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은 당연히 각각의 표본마다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 평균은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표본들에서 표준 평균인 표본 평균들은 다 다르게 나오고 그 평균을 가질 수 있는 확률들도 다 다르겠죠. 그럼 우리는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 x바에 대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 표준 편차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 요거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서 우리가 크기가 n짜리 표본을 뽑았다고 하면 루트 n만큼 나눠줬던 거죠. 이게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이고요. 표본 표준 편차는 그냥 내가 81개의 표본을 뽑았으니까 그 표본 자체가 갖고 있는 표준 편차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아예 다른 개념이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18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 이걸 순간 표본 표준 편차라고 생각해서 요걸 18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모 표준 편차가 원래 들어가는 게 맞으나 이걸 표본 표준 편차가 대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핵심입니다.